얼굴에 까만 연탄재를 잔뜩 묻힌 12살 소녀가요. 그 은퇴한 장교 출신 노신사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골목길에 서 있는 장면.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와, 사실 겉보기에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이긴 하죠. 12살 소녀와 노신사분들이라니요? 맞아요. 엄청 이질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합이 사실은 현대 대중문화에서 그 인기라는 무형의 자산이 어떻게 가장 확실한 사회적 화폐로 전환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축소판입니다. 네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유튜브 트로트 뉴스 채널의 스크립트입니다. 겉보기엔 그 어린 가수 빈예소 양이 대한민국 ROTC 사회공헌단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뭐 이런 훈훈한 연예계 미담처럼 보이거든요. 네, 보통 기사로 접하면 그냥 좋은 일 했구나 하고 넘어가기 쉽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다릅니다.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팬덤 경제, 그리고 기부 문화가 맞물려 돌아가는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뜯어보려고 하거든요. 다방면에 호기심이 많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 대화도 아주 재밌을 겁니다. 확실히 오늘 주제는 파고들수록 재밌는 요소가 많습니다. 흔히들 대중의 인기라는 자산을 일종의 스마트폰 배터리에 비유하고는 하잖아요. 스마트폰 배터리요? 무대 위에서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화려하게 방전되고 마는 그런 일회성 에너지? 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소모적인 시각으로 많이들 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현상은 그 에너지를 단순히 소모하는 게 아니라요. 사회적 선의라는 거대한 전력망에 플러그를 딱 꽂아서 스스로 엄청난 발전기를 돌리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와, 발전기를 돌린다.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빈예서라는 아티스트와 ROTC라는 그 군 장교 출신 조직의 결합은요. 그냥 유명세를 빌려주는 일차원적인 행위를 완전히 넘어선 겁니다. 전혀 다른 두 집단이 만나서 어떻게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는지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케이스 스터디인 거죠. 자,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발전기를 돌리는 구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오늘 철저하게 한번 파헤쳐 볼까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냉소적인 질문을 먼저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오, 네. 어떤 질문이시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런 거 수없이 봐왔잖아요. 유명인들이 연말에 정장 딱 입고 윗적장 들고 사진 한번 찍거나 봉사활동 현장에서 카메라 플래시 터질 때만 잠깐 연탄재 묻히고 쓱 사라지는 그런 보여주기식 행사예요. 그렇죠. 대중들도 그런 패턴에는 이미 아주 익숙해져 있죠. 맞아요. 그래서 12살짜리 아티스트의 행보라고 해서 대중이 이걸 다르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좀 더 현실적으로 보자면 ROTC라는 조직이 꽤 보수적이고 충성도가 높잖아요. 네, 아무래도 군 출신 조직이니까 특유의 결속력이 있죠. 그러니까요. 트로트 가수의 주요 타겟인 중장년층 팬덤을 굳건하게 묶어두기 위한 소속사에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PR 전략이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굉장히 날카롭고 또 현실적인 의심이십니다. 만약 이 위촉 활동이 소속사의 일방적인 기획으로 만들어진 단발성 포토오프, 그러니까 그냥 사진 촬영용 행사에 불과했다면요. 오히려 득보다 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났을 거다. 당연하죠. 요즘 대중이 얼마나 스마트한데요. 진정성이 결여된 그런 기획된 선행은 기가 막히게 알아채거든요. 오히려 역풍을 맞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네, 어떤 부분이죠? 오늘 자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인데 이 홍보대사 활동이 단순히 이름표만 다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물리적인 노동과 땀을 수반하는 아예 질감 자체가 완전히 다른 활동이라는 점이죠. 물리적이고 현장성이 강하다는 건 그 자료에 언급된 김장봉사나 연탄 배달 같은 구체적인 현장 활동 개혁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활동들이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좀 남는데요. 요즘 같은 초연결 시대에는 소셜미디어에서 리트윗 한번 하거나 막 짧은 숏폼 챌린지 영상 하나만 올려도 순식간에 수백만 명한테 공익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디지털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굳이 아티스트가 직접 현장에서 막 육체노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이 아날로그적인 방식이 디지털 시대의 효율성과 비교했을 때 대체 어떤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빈예서 양이 소감을 통해 직접 밝혔던 책임감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메시지 확산은 분명히 빠르고 광범위하죠. 하지만 그만큼 휘발성도 강하거든요.
아, 금방 잊혀진다는 거군요. 쓱 보고 넘기니까. 정확합니다. 반면에 직접 연탄의 무거운 무게를 느끼고 영화의 날씨에 그 얼어붙은 골목길을 걷는 물리적 행위는요. 그 자체로 아티스트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확실히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 생각해보세요. 12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단어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걸 ROTC라는 헌신과 복무를 핵심 정체성으로 삼는 아주 단단한 조직과 연계해서 증명해낸다는 거. 이건 단순한 PR 전력을 훌쩍 넘어서는 파괴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고단함을 직접 감수하는 모습 자체가 이 디지털 시대에는 오히려 가장 희소성 있는 진정성의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가벼운 해시태그 운동이 아니다. 땀방울이 보증수표가 된다. 와, 이거 진짜 흥미롭습니다. 네, 바로 그 아날로그적인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게다가 이 ROTC 사회공헌단이랑 트로트 팬덤, 이 두 집단의 교집합을 머릿속으로 싹 그려보면요. 아주 묘한 사회학적 시너지가 발견되더라고요. 오, 사회학적 시너지요? 네, 보통 트로트 가수의 팬덤은 경제력을 꽤 갖춘 중장년층이 주축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단순히 막 음악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기업 문화나 군대 같은 조직 생활을 겪으면서 체화된 그 특유의 결속력, 엄청난 행동력이 있거든요. 와,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이 현상을 분석할 때 가장 흥미진진한 대목이에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요. 네네. 트로트 팬덤과 ROTC 공헌단. 이 두 집단은 집단적 연대감과 뚜렷한 명분, 이 두 가지를 중시한다는 공통된 심리를 뼛속 깊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맞아요. 그래서 현대 트로트 팬덤 특유의 그 끈끈한 조직력이랑 ROTC의 체계적인 실행력이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티스트의 작은 선행 하나가 엄청난 규모의 실질적인 자원 동원으로 직결되는 거대한 인프라가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와, 인프라라는 개념을 팬덤에 딱 적용하니까 상황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저는 이 팬덤이 작동하는 방식을 단순한 메시지 증폭기라기보다는 일종의 사회적 선의의 인덱스 펀드에 비유하고 싶어요. 오, 인덱스 펀드요? 굉장히 신선한 접근인데요. 그렇죠. 가수는 그 펀드의 티커, 그러니까 주식 종목 기호일 뿐인 거고요. 실제로 막 끊임없이 다본을 주입하고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펀드의 가치를 쫙 안정적으로 우상향시키는 진짜 주체는 팬들인 거죠. 그 비유 진짜 완벽하네요. 현대 팬덤의 기부 문화를 아주 날카롭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펀드의 수익률을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숨은 동력이 하나 더 있어요. 학계에서는 이걸 경쟁적 이타주의라고 부릅니다. 경쟁적 이타주의요? 잠깐만요. 남을 돕는 선한 행위인데 거기서조차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과거의 기부 문화를 생각해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하는 걸 미덕으로 여겼잖아요. 네네. 몰래 돕는 게 최고라고 배웠죠. 하지만 지금의 건강한 팬덤 문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응원하는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얼마나 더 크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사회에 기여하는지 그게 곧 그 아티스트의 사회적 위상과 권위를 결정한다고 믿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 가수가 이렇게 훌륭한 일에 앞장서는데 우리 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막 이런 자부심이 발동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자부심이 발동하면서 다른 팬덤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되고요. 자체적으로 모금액의 단위를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단순히 십시일반 돈만 모으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돈 모으는 거 말고 또 뭘 하나요? 거의 대기업의 TF팀 같아요. 체계적으로 봉사구역을 딱 나누고요. 효율적으로 물자를 조달하고 심지어는 언론 홍보용 보도자료까지 팬덤이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배포합니다. 와, 진짜 대박이네요. 팬덤이 단순히 가수가 좋아서 앨범 사주고 스트리밍 돌려주는 수동적인 소비자를 완전히 넘어섰다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약간 딜레마가 하나 생기거든요. 어떤 딜레마죠? 이미 팬덤 스스로가 이런 기업에 맞먹는 조직력이랑 기획력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12살짜리 어린 아티스트가 직접 그 험한 현장에 나가서 무거운 연탄을 나를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죠. 굳이 고생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이시군요. 네. 팬들이 대신 싹 해주고 막 멋지게 인증샷 올리면서 화력을 과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갈 텐데 말이죠. 아티스트가 직접 나서는 그 물리적 행동이 대체 어떤 그 이상의 가치를 덧붙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진짜 예리하시네요. 팬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아티스트가 꼭 현장에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
그건 바로 호스트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티커가 가진 절대적인 상징성 때문입니다. 아, 상징성이요. 네, 아티스트의 물리적 참여는요, 팬들의 그 거대한 행동에 정당성을 딱 부여하는 가장 강력한 트리거 역할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기관이나 구호단체가 아무리 막 세련된 문구 만들고 엄청난 예산 쏟아부어서 캠페인 해도 대중의 지갑이나 마음이 쉽게 열리던가요? 아니요, 솔직히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죠. 공익 광고구나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자신들이 사랑하는 어린 가수가 영화의 추운 날씨에 까만 연탄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한 장. 이건 그 어떤 논리적인 설득보다 사람들의 뇌리에 강력하게 팍 꽂힙니다. 아, 평소에 봉사나 기부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눈길이 가겠네요. 맞아요. 도대체 저 어린 가수가 왜 저기서 저러고 있을까? 이런 아주 원초적인 호기심을 갖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작은 호기심이 결국 사안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엄청난 마종물 역할을 해내는 겁니다. 와, 머릿속이 싹 정리되네요. 그러니까 아티스트의 땀방울은 팬덤이라는 펀드의 결속력을 다지는 확실한 IR 활동인 거고요. 대중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스토리텔링이었군요. 진짜 모두가 윈윈하는 생태계네요. 네, 아주 완벽한 선순환 구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사회나 팬덤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명확해졌잖아요. 이제 화살표를 반대로 돌려서 빈예서라는 아티스트의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아티스트 개인의 성장 측면이요. 네, 과연 이런 현장 봉사활동이 그녀의 본업인 가수로서의 성장에 실질적으로 어떤 작용을 할까요? 언론에서 착하고 바른 아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타이틀 없는 거 말고요. 진짜 예술적 깊이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궁금합니다. 마치 게임 캐릭터 스탯 찍는 것처럼 보컬 능력치만 올리는 게 아니라 공감력 스탯을 올리는 느낌인데 이게 단기간에 되나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무대 위의 그 기획된 페르소나와 무대 밖의 날것의 현실,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기획된 페르소나와 날것의 현실이요? 네, 생각해보세요. 보통 10대 초반에 아주 어린 나이에 갑자기 엄청난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멘탈이 강해도 현실 감각이 점점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주변 스태프들이 다 챙겨주지, 무대 위에서는 완벽하게 포장돼서 찬사만 받지. 그렇죠. 일종의 완벽하게 통제된 온실에 갇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환경에만 있다 보면 노래 기교나 춤 실력은 폭발적으로 늘어날지 몰라도요.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감정의 진폭은 턱없이 좁아질 위험이 엄청 크거든요. 아, 화려한 연예계 생활에 취해서 보통 사람들의 그 팍팍한 삶의 질감이나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런데 소외된 이웃의 삶의 터전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서 무거운 연탄을 나르고 김장을 하는 행위는요. 그 화려하게 기획된 연예인이라는 페르소나를 강제로 쫙 벗겨내는 작업과 같습니다. 와, 강제로 벗겨낸다. 표현이 확 와닿네요. 육체적으로 막 땀 흘리고 지치면서 나를 맹목적으로 우러러보는 팬들의 눈빛이 아니라 당장 오늘 하루에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과 직접 눈을 맞추는 거거든요. 차가운 골목길의 공기, 거친 손의 감촉,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진심 어린 고마움의 눈빛. 네네. 이런 필터 없는 날것의 현실과 직접 부딪히면서 아티스트의 내면에는 타인의 고통과 희망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는 아주 거대하고 강력한 감정적 데이터베이스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무슨 인성교육이나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네요. 무대 위에서 대중의 감정을 제대로 건드릴 수 있는 원천 데이터로 수집하는 아주 치열한 예술적 과정으로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특히 트로트라는 장르가 유독 인생의 희로애락, 그 짙은 한이나 고단한 삶에 대한 위로를 담아내는 곡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꺾기 하나에도 인생이 담겨 있다고들 하니까요. 오늘 자료에서도 소속사가 노래는 삶에서 나온다는 통찰을 굳이 언급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가 부르는 슬픈 가사 한 줄이 대중의 가슴을 먹먹하게 울리려면 그 목소리에 진짜 삶의 무게가 실려 있어야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음정, 박자 잘 맞추는 걸 넘어서요. 네, 비뇨서가 소외된 이웃의 얼어붙은 겨울을 연탄으로 직접 데워본 그 경험, 고단한 삶을 잠시나마 곁에서 지켜보며 땀 흘린 경험은요, 훗날 무대 위에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노래를 부를 때 그 감정의 결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머리로 텍스트만 분석해서 부르는 거랑 뼛속 깊이 피부로 체감한 온기를 담아 부르는 건 이건 기술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엄청난 차이를 만드니까요. 와, 진짜 그 설명 들으니까 저 지금 묘하게 소름이 돋았어요. 결국 연탄 배달 현장에서 12살 소녀 얼굴에 묻었던 그 까만 재는요, 무슨 카메라 의식한 연출이 아니라 내면이 깊어지고 세계관이 확장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일종의 영광의 상처 같은 거였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땀 흘리는 노동으로 타인의 삶과 주파수로 맞추는 과정, 이게 결국 무대 위에서 가장 호소력 짙은 퍼포먼스로 터져 나온다는 거, 진짜 억 단위 돈을 들여서 벼락치기로는 절대 못 만드는 아티스트의 서사네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소속사 측에서도 이게 갑자기 화제성 노린 이벤트가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방향성의 연장선이라고 굳이 짚어준 거고요. 아, 일관된 방향성이요? 네, 어린 나이인데도 타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혹독하지만 아름다운 훈련을 일찍 시작한 거죠. 이게 결국 그녀를 그냥 한철 유행 타는 가수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대중의 삶을 위로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키워내는 견고한 디딤돌이 될 겁니다. 와, 정말이지. 그냥 단순한 연예 뉴스인 줄 알았는데 너무 깊은 울림을 주는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어린 가수의 홍보대사 위축 소식을 출발점으로 해서 아주 먼 곳까지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네요. 네, 저도 아주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인기라는 화려한 에너지가 어떻게 사회적 선이라는 펀드의 종잣돈으로 전환되는지, 또 팬덤이 이걸 어떻게 폭발적으로 증폭시키는지 확인했고요. 나아가서 이런 물리적 수고로움이 아티스트의 예술적 차원을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까지 싹 다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하나로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저는 연결이라고 봅니다. 아티스트의 진심과 팬덤의 행동력, 환상과 현실이 서로 촘촘하게 얽혀서 거대한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식이 세상과 연결될 때 진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대화의 의미를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으로 좀 끌어오고 싶어요. 비니에서라는 아티스트의 행보는 그냥 연예계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 매일 각자의 일상에서 영향력을 쌓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자기만의 영향력이 있죠. 여러분이 흡수하는 지식, 맺고 있는 관계들, 이게 다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소중한 에너지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깊은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자극할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여러분은 분명 크고 작은 집단에 속해 있으실 겁니다. 매일 보는 직장 동료들일 수도 있고 주말마다 만나는 동호회일 수도 있죠. 만약 당신이 속한 그 평범한 모임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사회적 선의의 인덱스 펀드로 내일 당장 전환시킨다면 어떨까요? 거창한 걸 하라는 게 아니죠? 그럼요. 막 큰돈 쓰라는 게 아닙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커뮤니티 에너지를 긍정적인 가치로 연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아날로그적인 작은 행동 하나.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아, 스스로 꼭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멋진 질문이네요.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이 여러분의 일상에 아주 기분 좋은 진동을 일으키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깊고 진한 대화는 여기서 벅찬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구하는 당신의 내일을 항상 응원합니다.